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할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뒤에야 대피 명령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데다 내용도 엉망이어서 과연 시민의 신뢰를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화학 공장입니다. 공장 안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공장 2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큰 불길은 불이 난 지 40여 분 만인 7시 20분쯤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큰 불길이 잡힌 지 50분 만에야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대피를 명령하는 긴급 재난 문자는 화재 1시간 40분 뒤에야 전송됩니다.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대피 유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나오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 불이 크게 나면은 이 주민들도 이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 거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물에 씻가락하고 뭐 그래 하더라고요. 문자 내용도 엉망이었습니다. 불이 난 회사 이름조차 틀린 오타투성이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좀 상세하게 조금 개정을 하면 좋겠어요.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대피 장소는 어디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성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확한 재난 문자는 오히려 위급한 순간에 제기능을 못할 수 있어 지자체의 사고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휴가철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탑승 시간에 쫓기자 차량을 아무데나 주차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얌체 차량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입니다. 지상 1층 도착층으로 향하는 차들이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다. 알고 보니 1차로뿐인 진입로 입구에 SUV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이 차로 인해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공항 1층 도착층으로 가려는 차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버스는 주차된 차와 부딪히진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문제의 차주는 지난달 30일 새벽 차를 댄 뒤 해외로 나간 상황. 주차장이 가득 차자 비행기 시간에 쫓겨 불법 주정차를 한 뒤 출국한 겁니다. 뒤늦게 공항 측과 연락이 닿은 차주는 차량 견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김해 공항 내 주차장은 5천여 면, 주말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이면 만차가 될 정도로 태부족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도 진입로 등 공항 주변은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안에서 봤는데 딱히 상관이 있어서 계속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김해공항 측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곳에 고정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재정난이 커지는 가운데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하루 10,000명 정도가 드나드는 본관 1층에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에는 출입금지 테이프와 함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중앙진료동과 입원병동 등 본관 3개 동에서 카페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위치도 한복판에 있는 데다 공간 자체도 넓어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5달째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차도 같이 마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 공간에 커피를 사고 마시고 싶어도 여기를 닫아놔니까 많이 불편하죠. 이 카페는 지난 2019년 병원 편의시설 운영을 맡은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운영하는 계약 조건과 병원과 협의한 계약 연장 기간 한 달을 더해 지난 3월까지 영업했습니다.
그 사이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을 이어가려 했고 결국 병원이 영업정지를 통보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은 업체가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손을 들어줬는데 업체가 곧바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지금까지 4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병원 입장에선 재정난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리 국가 재산에 관련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사태로 인해서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쉼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해당 카페는 병원과의 위탁 계약이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운영권을 찾기 위해 항소에 나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사업비만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로 원전 산업 중심지인 경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우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전의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 신한울 3, 4호기에 사용될 한국형 표준 원전 모델인 APR 1400의 원자로 용기 제작이 한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용접과 섭씨 200도의 열 처리 작업을 반복하는 직원들의 동작이 가볍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하면서 공장에는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체코에 수출하는 모델은 APR 1400을 체코 현지 실정에 맞춰 변형한 APR 1000입니다. 기존에 없던 모델인 만큼 각종 핵심 주기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설계부터 제작과 시공까지 맡아 전체 사업비 24조 원 가운데 약 8조 5천억 원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체코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계약이 완료되면 제작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29년도에 제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로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 등 원전업체 300여 곳이 모여있는 경남의 경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원전 산업에 저희들은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200~3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포함해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대형 원전 수주에 대비해 공정 효율을 위한 공간 재배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주 절벽을 버텨낸 두산 에너빌리티 등 경남 원전 기업들의 재도약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쯤 부산 남천동 모 아파트와 주변 상가 등 최소 1,600여 세대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염 속 갑작스런 정전으로 주민들이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와 함께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KNN이 학생 건강과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한 부산 남구 임시 모듈러 교실 설치 계획이 철회될 걸로 보입니다. 명지 신도시 주변 고등학교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처음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이전하게 된 부산 남구 임시교사를 모듈러 교실 대신 인근 부산 학생 인성 교육체험장에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년간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설치에 38억 원이 소요된다는 KNN 보도 이후 열린 학부모 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나온 다수 의견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경남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장단을 뽑지 못했던 거제시의회가 파행 끝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 부의장의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조율하던 가운데 일방적으로 의장, 부의장이 선출됐다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2분기 동남권 인구는 20대, 10대, 30대 순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2.1%, 10대 0.5%, 30대 0.4% 순으로 순유출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동남권 시도 간 순이동은 경남, 울산은 각각 890여 명, 160여 명 순유입했고 부산은 1000여 명이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열린 제18차 부산 미래혁신회의에서 민관 스타트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창업허브로 선정된 북항 제1부두에 창업 플랫폼과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수도권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월의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3도, 밀양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며 덥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진주가 36도, 합천은 3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한낮에 창원은 36도, 거제 33도, 밀양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33도, 양산은 37도, 김해는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밀려오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